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간목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편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진월이라는 것은 목의 계절에 있죠. 목의 계절. 그리고 지지별로 볼 때는 묘 다음에 진이고 그 다음에 사가 되죠. 그래서 진월은 묘월과 사월 사이에 있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작사라는 것은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시화시킨다. 실제로 농사로 얘기한다면 경작을 시작한다. 그래서 진월에 태어난 명주들은 대체적으로 가시적이고 실체적 현상에 부합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논리 전개나 행위를 하려 할 때 기본적 조건이 가시성이 강합니다. 여기서 가시성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실체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똑같이 만약에 역학 공부를 한다 하면은 수월생과 진월생이 역학을 한다면 천간의 조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진월생은 가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제성을 근거로 쓰려고 합니다. 수월생은 의미로 쓰려고 합니다. 의미로 쓰려고 합니다. 수월은 진월의 가시성이 아니고 실제로 명칭화되어 있는, 분류화되어 있는, 분별되어 있는 상태의 작용이 더 강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부분 의미화가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의미로 넘어가는 것이 수입니다. 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의미적 단계에서 뭔가를 마음에서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축의 단계는 그래서 작심이라고 합니다. 작심. 마음을 결정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월은 뭐냐면은 표현을 한다면 용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얘기죠. 용심이라는 것은 선별되어 있는 것, 분별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붙어 있다 이겁니다. 목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명확하게 쓰여진다가 아니고 어디에 쓰여질 거라고 하는 가능성이 더 크죠. 목은 가능성, 확장성이 있습니다. 목은 가능성, 확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에 쓰여진다고 명확하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목의 단계에서 화의 단계로 가면은 목이 확장돼서 여러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팽창한다, 확장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쪽으로도 쓸 수 있고 저쪽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전이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합적 관계를 갖는 것이 화의 단계입니다. 화의 단계는 어느 하나가 여럿이 쓰는 공동체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화는 공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화는 공유의 개념.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화는 공유의 개념이 강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화의 입장에서 일정 부분 분리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것, 더 이상 확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토입니다.
그것이 토다 이거죠. 그러면 화의 단계가 금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에 쓰여진다고 한정합니다. 변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은 변별 혹은 구분하게 됩니다. 화의 단계는 두루두루 쓰였던 것, 그런데 금의 단계로 가면 여기에만 쓰여지는 것, 이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고합니다. 그래서 금의 단계로 가면은 실질적 명칭이 붙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이렇게 한정된 게 금입니다. 진월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진월이라는 것은 목의 계절이 확장돼서 화의 계절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고, 술이라는 계절은 금의 부분에서 한정되고 구분되고 명칭화되어 있는 것, 용도 한정이 된 것에 점점 의미가 붙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되고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천간의 작용은 월의 초기 조건을 일정 부분 인식해야 됩니다. 이 월은 뭐야 하면은, 월은 항상 뭐냐면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 내가 태어나서 시작할 때의 초기 조건을 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월에 태어난 명이 자기의 관계적 확장을 쓰는 구조라면, 화의 단계에 이르면 확장이 돼서 뭔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쓰는 명인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가능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확하게 어디에 쓰여진다고 명칭까지 붙어서 확정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 명의 흐름, 역할, 가능성, 이런 조건들을 찾는 겁니다. 월을 본다는 개념은 태어난 계절을 말합니다. 그것이 초기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절은 사회성을 규정합니다. 사회성. 계절은 사회성을 규정합니다. 그것은 공간 입장에서 본 거고,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공적 공간 개념으로 본 겁니다. 월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죠. 월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본 거죠. 내가 누구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런 거는 월의 조건에서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배경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교육 환경이 어떻다, 이게 실제로는 한 개인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아동심리학은 유아기 때 비중을 많이 둡니다. 월이 시간적 개념으로는 나를 형성하는 나의 스펙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공간 개념으로는 그것이 사회성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지금 나한테 통용되는 시간적 개념은 일지입니다. 일지. 월지는 사회적, 일지는 개인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사회적. 일지는 개인적 영역이고, 그것은 이제 일지적 개념이죠. 그래서 월을 잘 읽어내는 게 사주를 보는데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월을 잘 보면 그 사주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월은 한난조석으로 볼 때 난하고 습합니다.
이 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진월은 난하고 습합니다. 난한 조건은 빨리 적응하고 풀리고 쉽게 접근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공간적 개념은 이거는 시간적 개념으로 난하고 공간적 개념은 습합니다. 습이니까 습은 뭐냐? 섞이는 것, 변화하는 것, 타협하는 것들이 수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난습하게 되면 농사 짓기가 좋다. 농사가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작사하는 겁니다. 진월에는 작사. 일을 시작한다. 가시적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일을 하기 좋다. 일을 이미 가시적으로 벌리고 있다. 농사 개념으로는 뭔가를 심어서 어떻게 클 것이라고 하는 꿈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여름과 가을을 맞이하면서 결과를 보게 되죠. 진월에 태어난 청간들은 기본적으로 현실감, 현실적, 가시적 근거로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계절을 지나야 하니까 가능성이 실제적 가능성이다 이겁니다. 축월에서 출발하면은 여기는 마음만 있습니다. 씨 뿌리는 단계가 아니니까 작심만 하는 거다 이거죠. 구체적이지 않다.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만 있는 것이 축의 단계입니다. 축은 수의 계절이죠. 수의 계절은 어슬렁거리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은 어떻게 해야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농사가 어땠으니 올 농사는 이렇게 해야지, 저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작심을 하게 됩니다. 축에서 출발한 것과 진에서 출발한 것의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미월의 특징이 있죠. 미월의 특징은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저것 막 쓰여집니다. 내가 아버지로도 혹은 내가 자식으로도 남편으로도 쓰여지고 친구로도 쓰여집니다. 이게 화입니다. 내가 하나로만 한정되는 것, 이것은 금의 단계죠. 명료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용도가 한정되어지죠. 어디에 쓰겠다고 용도를 한정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사 그럽니다. 용사. 어디에 쓰겠다고 한정하는 것을 용사라고 그러죠.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어디에 쓰겠다고 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의 단계에 가면은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금의 단계다 이거죠. 이름을 붙이면 한정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 관계하는 것에는 중요한 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제대로 붙여야 합니다. 간목이 진월에 나오면 뭐예요? 편자가 되죠. 간목이 진월에 나오면 편자가 됩니다. 일간 입장에서 월이 재다 이거죠. 일간 입장에서 월이 재다 이겁니다. 일간과 월지 관계에 있어요. 월지가 식상이나 재이면, 월지가 식상이나 재로 되어 있다면 일간이 월지에 개입합니다. 일간의 에너지가 월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월지가 사회성인데 사회적 접근이 강화되는 말이죠. 일간이라는 개인성, 자기 개인적인 것을 월이라는 사회성의 공동체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개입해서 쓰라고 하는 거죠. 월의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명은 사회성이 본인이 앞에 나서서 새로운 일을 전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월에 재가 있다면 본인이 그것을 책임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반대로 월에 관성이나 인성이 있으면 월의 조건이 일간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식상이나 재는 뭐예요? 일간이 월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월이 관성이나 인성이면 월의 조건이 일간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일간에 개입하려고 한다. 사회적 조건에 일간의 개인성이 구속된다는 말입니다. 월에 매인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성을 본인 주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성을 사회성에 투영해서 뭔가를 하려는 면과 사회적 조건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월의 조건이 관이나 인성으로 돼 있으면 월의 조건을 잘 수용합니다. 부모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사회적 제도를 충분히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코드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중심으로는 식상을 쓴다든지 일지의 식상이 있거나 시주의 식상이 있으면 월의 관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관을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식상을 쓰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사회성과 개인성의 괴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재성이 있든지 인성이 있든지 그래서 대운에 의해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용도도 달라지고 용법도 달라지고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진월은 간목이 생목입니다. 이게 생목. 생목과 사목을 구분해야 돼요. 생목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사목은 뭐예요? 상징성 혹은 정신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성은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목의 의미는 시작한다, 선두에 선다,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뚫고 나가려고 하죠. 목을 어진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것은 목의 개념입니다. 목의 개념. 목의 성질을 말하는 거지 저 산에 있는 나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목에 의해서 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가시적인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성은 재와 연결되는 것이고 상징성은 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명예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거죠. 진월의 간목은 생목의 작용입니다. 생목의 작용은 생산성을 맞춰줘야 하니까 목생화가 돼야 한다 이거죠. 진월이니까 화생토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진월의 간목이 생목이니까 목생화만 시키면 무성해지죠. 진월의 간목은 목의 계절로 말하면 왕지를 벗어난 겁니다. 묘라고 하는 목의 왕한 계절을 벗어난 거죠. 진월은 목이 다 자란 것을 말합니다. 12운성으로 말하면 간목이 진으로 갔다는 것은 왕에서 쇠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쇠. 생육대록 왕쇠 할 때 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 묘는 왕이죠.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진은 쇠다 이겁니다. 쇠. 12운성으로 말할 때 그렇죠. 그 말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성해진 상태, 화까지 개입하면 무성함을 더욱 조장하는 형태입니다. 목성화를 하려면 수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목생화를 꾸준히 하게 되죠. 무엇으로 목생화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월의 진토와 연결되어 있죠. 수를 끌어내서 목생화를 하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가 되고 목생화는 진월이라는 편지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갖춘명이 되죠. 그러면 무슨 수를 쓸 것이냐? 수를 쓸 때 무슨 수를 쓸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 진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 진중에는 개수가 있습니다.
괴수는 이제 진중의 괴수가 되는데, 진중의 괴수는 뭐예요? 과거, 이 진은 뭐예요? 과거의 것이죠, 과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고지는 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진중의 을목도 과거고, 이 을목은 여기고, 진중의 괴수는 중기입니다. 한 계절 전의 과거죠, 이거, 과거. 그래서, 진중의 괴수는 뭐예요?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본인이 옛날에 했던 것, 명기준에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부모 밑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고, 조상과 연결되어 있는 선험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 경험하고 배웠던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갖춰놓은 겁니다. 과거에서 갖춰놓은 것으로 화생토해서 생재를 하겠다 이거죠. 여기서의 식상생재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진토라는 영역으로요. 진토라는 영역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토를 다루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화생토를 다루는 인성인성인데 이 인성은 토라고 하는 편제에 한정된 인성이라는 말이다 이겁니다. 왜냐? 진중의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적용이나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새롭고 앞으로 나가는 전환적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있는 것을, 써왔던 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활용하고 쓰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말하면 구태의연하다. 옛날 방식을 다시 쓰려고 한다. 전에 배웠던 것을 지금 다시 적용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익숙한 것, 배웠던 것을 지금 현상에 작사하는 거에 효용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과거적 경험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빨리 적용해서 끌어내려는 구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개수가 간목의 병화로 연결되면은 속도가 빠르다, 효과가 좋다. 그런데 대신 지속성은 떨어진다. 진월의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고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죠. 진월의 간목이 개수 병화가 있으면은, 진월의 간목이 개수와 병화가 있으면은 부딪히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씁니다. 그러면 적게 배워서 크게 쓴다. 현실에 딱 맞춰져 있다. 필요 없는 것은 잘 안 한다. 그런데 확장성은 떨어진다 이거죠. 실용성은 높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수를 안 쓰고 만약에 임수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를 쓴다는 것은 월의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수 입장에서 진토가 수의 고지로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의 고지로는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월에서 투관하고 월의 근거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 진중에는 임수가 없죠. 개수만 있는 거죠. 그러면 월의 재를 다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자격이 월 밖에서 왔다 이겁니다. 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월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월 밖에서 온 거다 이게요. 그러면 월을 다루는 자격이나 조건이 다른 곳에서 배운 것으로 월의 재를 다루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병화나 정화로 신생재가 될 때 배우는 공부를 자기 과거 진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개수를 쓴 게 아니고, 임수를 썼다는 것은 자기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배워서 월의 진토를 다루는데 적용한다 이거죠. 이것은 임수인성으로 배운 자격이나 공부가
부모나 사회적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수가 나오면 부모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 월에 있는 진 중에 개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시, 집안 환경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근데 임수는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임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오래 걸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화를 빛나게 한다 이거죠. 임수와 병화의 관계에서 저 식신 병화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성의 가치가 병화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병화의 또 가치가 임수에 의해서 빛나게 되죠. 개수를 쓸 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병화의 작용이 개수에 의해서 한정됩니다. 개수의 역할이 병화 때문에 성급해지죠. 여기에 베이스에는 편재라는 월의 작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토를 근거로 하는 공부다 이거죠. 진토 편재를 근거로 하는 거니까 경영이나 결과 분석하는 조건들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생목의 입장에서 수와 화를 쓰는 조건, 수생목, 목생화의 조건에 의해서 쓰여지는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